최근에 이 관리를 하고 나서 피부결과 피부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와,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요물인 것 같아요. 이 시술 진짜 효과 드라마틱하고 돈값하네? 바로 요거.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곧 연말 끝자락이잖아요. 저도 한 살 더 먹게 되면서 이제 곧 34살이 되거든요. 와,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제가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나이 들수록 분위기가 예뻐지는 사람들은 특징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20 보라돌이, 저랑 동년배인 보라돌이들에게 정말 꼭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 정말 세밀한 디테일 팁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보라돌이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리법부터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저 진짜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후회한다. 1020 보라돌이들 어릴수록 이거 조심하자 하는 챕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코팩 관리. 나이를 불문하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진짜 불청객이잖아요. 이 불청객들 다양하게 쫓아내는 방법들 많지만 정말 이건 조심했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바로 떼어내는 코팩. 보통 떼어내는 코팩이 정말 시원하게 피지가 탈락되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 피부들은 떼어내면 불금증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코 모공이 정말 넓어지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떼어내는 코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절대 노노. 다이어트 할 때 단순히 그냥 몸무게 숫자에 연연할 때가 많죠. 저도 2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굶으면서 엄청 열심히 하고 밤 늦게까지 아예 안 먹고 하는 이런 초절식, 초단식 다이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되면서 깨달은 거지만 운동할 때 더 잘 챙겨 먹고 꾸준히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지 근력이 좋아지면서 근육량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식단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을 좀 브이로그로 공유했던 이유가 보라돌이들 중에서는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많이 공유한 거기도 해요. 다음 세 번째, 영양제 안 챙겨 먹는 거. 솔직히 10대, 20대 때는 저도 누가 막 입 열고 떠먹여줘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30대 되니까 알아서 구매하고 알아서 먹게 되더라고. 근데 왜 후회하냐? 습관 들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 먹는 거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딱 이 하루에 30초 투자하는 이 습관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전 아예 오전 10시 알람을 따로 만들어놔서 체크하고 이번엔 무인양품에서 구매한 공병 안에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을 소분해서 먹고 있어요. 제가 먹는 영양제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캡처하세요. 정말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우리 보라돌이들도 캡처해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릴 땐 몰랐다? 하지만 30대 되니까 정말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피부결. 피부결이나 피부 각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베이스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진다. 10대, 20대는 어쨌든 피부결이 약간 푸석하더라도 탄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팽팽하고 베이스를 올리더라도 좀 잘 먹는 편이지만 30대 되면서 또 안타깝게 탄력이 좀 저하가 되잖아요. 잔주름 탄력 저하 때문에 살짝만 피부결이 안 좋아도 베이스를 먹였을 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피부결 관리하면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각질 제거인데 저는 30대 넘어가면서 너무 자극적인 각질 제거는 아예 못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각질 제거를 하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요즘 저 피부 좋아졌다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이 방법이 진짜 한몫한 것 같으니까 집중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피부 상태 안 좋을 때는 저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피부 후끈하고 따가울 정도로 피부염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너무 심각하다 싶을 때는 피부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스킨케어도 아예 줄이시고 고기능 관리 일단 스톱, 각질 제거 절대 하지 마세요. 괜히 뭐 했다간 불난 집에 그냥 완전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통 피부일 때는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 관리를 하고 나서 피부결과 피부 상태가 정말 좋아졌어요. 예민함이 좀 적은 보통 피부는 일주일에서 2회 정도 추천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바로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페이셜 필링 제품이에요. 여러분 그냥 프리메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베스트셀러 제품이기도 하죠. 너무 유명해서 뭐 제가 가타부타 설명하기에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진짜 유명템인데요. 아니 유명한 제품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정말 순한데 피부결을 맨질맨질하게 만들어줘요. 스크럽 알갱이가 있거나 자극적인 각질 제품이랑은 다르게 이건 눈에 보이는 알갱이가 없는 투명한 젤 제형이에요. 밀착했을 때 피부가 긁
긁히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쉽게 예민해지는 피부, 약해지는 피부들이 사용하기 좋은 각질 제거템인데 사용할 때는 물 묻히지 않은 얼굴에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이 젤 제형이 수분감이 있어서 얼굴에 듬뿍 올려주고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세요. 저는 이 시간은 한 30초 정도로 너무 길지 않게 잡고요. 쓰면 쓸수록 느끼는 게 그냥 수분팩 하는 느낌? 자극도 제로 필링이라 피부에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촉촉한 겔 형태다 보니까 롤링하면 이렇게 묵은 각질만 쏙쏙 밀려 나오는데요. 특히 이 코 주변 화이트헤드 위주로 롤링해주고 미온수로 닦으면 정말 맨질맨질하게 들뜨는 각질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사람 피부 표면이 아닌 제가 비닐 위에 롤링을 해봤거든요. 이 각질 덩어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짜 사람 피부에서만 몽글몽글 작용하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주고 고기능 스킨케어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수분감 있는 제품을 발라주시면 반질반질한 광을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프리메라 페이셜 필링은 누적 판매가 700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유명템이라 그냥 이렇게 살포시 추천하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것만 가져갔으면 솔직히 추천 안 했어요. 여기에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아마 숨은 꿀템이자 여러분들 아직 안 써보셨을 거예요. 왜냐? 이번 신상템이거든요. 이 제품은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포어 필링 패드예요. 이번에 프리메라에서 처음 나온 패드거든요. 와,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요물인 것 같아요. 일단 패드 단면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순면 패드라 엄청 부드러워요. 특히 두 개를 겹쳐서 같이 사용했을 때 넘사벽 수준으로 부드러워서 와, 피부에 닿자마자 그냥 스며들듯이 보드랍게 밀착되는 패드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필링 제품처럼 사용하게끔 구현을 했지 싶을 만큼 그냥 토너 패드 팩 같은 그런 재질입니다. 제형도 필링 에센스가 찰방찰방하게 들어있고 수분에 꽉 절여져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에센스 부족함? 그게 뭔데? 싶을 정도로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뿐만 아니라 잠자기 직전에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거를 다양하게 써봤는데 딱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일단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두 개를 겹쳐서 쓸어주세요. 30대가 되면 피부결이 너무 푸석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각질 제거 절대 하지 말고 눌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촉촉한 에센스 제형이 각질을 눌러주면서 필링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오돌토돌해지고 요철이 심해지면서 메이크업도 잘 안 받을 때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 있는 부분에 필링 패드로 들뜬 각질은 가라앉혀주면서 미리미리 예방하게 만들어주는 패드예요. 특히 에센스가 정말 가득 절여져 있기 때문에 한 장만 가볍게 써도 무난하게 쓰기 좋고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메이크업 샵에서 스킨케어 할 때 받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강추하는 방법은 여기부터. 이거 이대로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살짝 늘려줘요. 패드를 상하 좌우로 늘리면 이렇게 은근 늘어나요. 아직 에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각질이 가장 잘 들뜨는 부분 위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두 장을 각질 정돈부터 패드 팩까지 투인원으로 활용하기가 좋고 메이크업 전에 피부결 정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석삼조다. 이렇게 기본만 잡아주고 스킨케어, 선크림까지 가볍게 한 뒤에 베이스를 바른 건데 완전 쫀득쫀득하게 그냥 베이스가 달라붙어요. 이래서 제가 강추하는 이유입니다. 각질 제거를 좀 각 잡고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예민도도 있어? 그냥 이걸로 한 끼에 끝내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패드를 막 광고를 받으면서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냥 저랑 패드 취향 비슷하다? 그냥 써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또 올리브영에서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 마일드 필링은 이렇게 리필 기획이라 기존에 잘 쓰셨던 분들 1+1의 느낌으로 받아보시기 좋고요. 마일드 필링 패드는 제가 약간 마켓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와, 그냥 투인원으로 패드 끝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할인가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관리는 이 관리는 진짜 아는 사람 별로 없다. 바로 안광 관리예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눈이 좀 혼탁해 보이거나 흰자가 좀 노르스름하거나 충혈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미지 자체가 안광이 뭔가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솔직히 10대, 20대는 저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되게 화려한 렌즈를 많이 꼈고 렌즈 관리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쁜 렌즈만 찾아서 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되면서 분위기도 좀 찾게 되고 화려한 렌즈보다는 눈
눈이 편안한 렌즈를 많이 찾는데 그 이유가 눈동자와 흰자에서 주는 안광 힘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안광 예쁜 연예인들 보면 맑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 보일수록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30대가 되면 가장 지키는 것 중에 하나. 첫째, 렌즈 끼고 자지 말자. 둘째, 산소 투과율 안 좋은 렌즈 끼지 말자. 셋째, 너무 화려한 렌즈 그래픽은 좀 선호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투명 렌즈를 좀 추천드릴 건데요. 원데이는 알콩 워터 렌즈를 추천해요. 가격대는 좀 있지만 원데이로 매일매일 갈아 껴서 위생 관리하기도 편하고 렌즈가 너무 얇지 않아요. 그래서 올렸을 때 눈이 건조함이 많이 없고요. 장시간 꼈을 때도 눈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낀 렌즈도 이 렌즈예요. 이렇게 약간 투명하지만 그냥 저의 눈동자를 그대로 비춰줄 수 있고 초롱초롱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알콘 렌즈입니다. 언니 저는 원데이 렌즈는 좀 부담스러워요. 한 달용은 없나요? 있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많이 꼈던 한 달용 제품인데 바이오피니티라는 렌즈예요. 이 렌즈도 산소 투과율이 정말 좋고 제가 안경점에서 이 렌즈를 살 때 여쭤보니까 국내에 있는 렌즈 중에 산소 투과율이 정말 높은 제품군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외적 관리, 또 시술에 대한 부분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시술을 엄청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시술 중에 이것만큼은 좀 추천할 수 있겠다 싶은 시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시술 진짜 효과 드라마틱하고 돈값하네? 바로 요거. 울세라인데요. 제가 울세라는 그 어떤 리프팅 그 기기 시술들 중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시술이긴 해요. 하지만 또 자주 할 순 없습니다. 또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제가 무조건 지키는 것이 있어요. 첫째, 수면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울세라는 지방을 좀 태워주면서 리프팅 해주는 쫙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시술이긴 하지만 30대가 되면서 정말 소중한 게 바로 볼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면으로 무조건 강하게 세게 하는 시술은 아예 지양하는 편이에요. 세게 하면 오히려 볼살이 좀 빠져서 늙어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지키는 것 두 번째, 기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3개월에서 6개월 너무 잦은 기간 동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도 되게 약해질 수 있고 얇아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속근육을 잡는 마사지를 좀 받는 편이에요. 재활 마사지처럼 저는 속근육을 잡아주는 그런 재활 마사지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거북목이나 목 디스크 또는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다들 있잖아요. 이 속근육이 뭉치면서 자세가 망가지다 보니까 겉으로만 풀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굳어지면 체형이 망가져서 확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속근육을 잡아주는 컨디셔닝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푸니까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도움받았던 시술, 마사지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화장할 때 이거 했더니 훨씬 동안처럼 보이고 나에게 딱 맞는 부분을 찾게 되니까 분위기도 더 사네? 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의 모공이 두드러지는 위치를 좀 파악하기. 저는 이런 외곽 쪽의 볼보다는요, 나비존과 코 주변의 모공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요. 모공도 탄력이 떨어지면서 세로 모공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베이스할 때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래서 모공 브러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탄탄하게 베이스를 잡고 싶을 때는 코와 나비존에 이 모공 브러쉬를 이용해서 정말 꼼꼼하게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공 커버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블러셔의 도움을 받기. 그래서 제가 모공 블러셔를 만든 이유도 이 부분이 많이 고민돼서였어요. 젤리치크로 먼저 이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에 올려주고 마무리로 프레스를 살짝 올려서 모공을 최대한 커버해주면서 블러리한 표현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찾은 화장법입니다. 다음은요, 칙칙한 입술톤을 좀 커버해주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일단 입술톤을 파악해주세요. 저는 아랫입술보단 윗입술이 칙칙하고 착색감이 있어서 립베이스를 먼저 발라주고 정돈을 해준 다음에 안쪽에 반투명한 립들을 올려주면 훨씬 예쁘게 나에게 맞는 화장법을 연출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10대, 20대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30대가 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분위기도 찾으면서 나의 단점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화장법을 찾았을 때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메이크업을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 하면 유독 예뻐 보인다
이런 느낌을 무조건 받게 됐어요. 자, 다음은 제가 올해 들어서 진짜 많이 바꾸게 된 부분입니다. 바로 정갈한 삶을 지향하는 것. 솔직히 저도 10대, 20대에는 나만의 목표를 좀 도달하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30대가 되면서 이게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나를 가꾸는 거에 있어서 내면적인 부분을 굉장히 튼튼하게 다져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정갈한 삶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불 개기.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저는 이거를 10대, 20대 때는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침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좀 작은 다짐이기도 하면서 이불을 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스타트가 되더라고요. 다시 잠들기 전에 좀 더 깨끗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서 이런 작은 습관을 하나하나씩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입니다. 체력이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바쁘더라도 좀 규칙적으로 운동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금요일 저녁 6시에는 아예 체형 교정 필라테스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 몇 회 나에게 맞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운동의 루틴을 좀 찾아가 보세요. 특히 재활 필라테스는 굳어져 있거나 체형의 중립을 다시 잡고 계속 자세를 신경 쓸 수 있어서 근육량이 확 증가한다는 개념보다는 체형과 자세를 바르게 잡는 운동을 만들어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알아차림. 알아차림의 명상을 좀 찾아보세요. 정말 보라돌이들 미리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명상이거든요. 근데 명상에 그냥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30초씩 숨을 들이쉽니다. 이런 명상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 나한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상 즉 이퀄 나를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명상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수영이에요. 진짜 바쁠 때는 수영을 잘 못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나를 알아차리려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 수영인데요. 수영하면서 팔, 다리의 움직임이나 호흡법에 대한 부분을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행했을 때 내가 좀 더 살아있는 느낌, 존재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게 곧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표정이 좀 우환이 있어 보이거나 울상이 되는 분들도 분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 바꿔주는 치트키예요. 그래서 꼭 우리 보라돌이들도 이렇게 명상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 취미를 가지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잡한 난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만의 해결법 찾기. 정말 단적인 예로 들자면 제가 비오브를 런칭을 한다던가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 너무 신경 쓰다 잊어버린 것, 꼭 다시 다짐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아쉬웠던 점, 정말 잘한 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적어놓고 되새기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비슷한 부분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꼭 업무 성과가 아니어도 돼요. 인간관계라든지 내가 요즘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나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서 조금 더 되새겨보고 연습해서 나만의 해결법을 가졌을 때 훨씬 이 지혜력이 달라져요. 일단 불평, 불만이 현저히 적어지고요. 나 자체를 객관화할 수 있고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고 그냥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부족하다 한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미리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내가 도움받았던 부분 그리고 평소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보라돌이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아직 저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받으셨다면 우리 댓글로 많이 실시간 소통해요. 제가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